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모든 게 불안하다. 이게 지금 내 얘기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 가슴에 와 닿죠? 이게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기 전에 소득 공백 기간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월급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딱 끊겨지면 거기서 느끼는 충격이 의외로 클 겁니다. 퇴직하고 실업수당 받으면서도 불안하죠. 자, 노후 준비가 잘 된 퇴직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 있죠. 퇴직 후 당장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직자 절반 이상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또 퇴직 후 재취업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취업을 한다 해도 70%는 2년을 못 채우는 게 현실입니다.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걱정들이 공포 수준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직장을 퇴직한 분들에게 퇴직하고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물으면 단연코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뭘까요? 하고 물으면 잠깐 생각하다가 연금 아닐까요? 합니다. 이 연금, 처음에 불입할 때는 좀 떼가니까 짜증도 나고 불만도 있지만 나중에 받을 땐 짭짤합니다. 자, 여러분, 매월 저축해서 목돈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매월 70만원씩 4% 적금 가입했을 때 10년 정도 꾸준히 불입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는 은퇴 시점까지 원하는 필요 자금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노후를 위해서 뭐 7억이 있어야 한다, 10억이 있어야 한다 말들 하죠. 은퇴 기간을 20년, 30년으로 예상하고 월 생활비를 20년, 30년 때려 넣어 곱하고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죠. 이래서 10억이라 말들 하죠. 이 돈을 대한민국에 보유한 사람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은퇴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돈 10억을 만들려면 아까 앞에서 1억 만들기처럼 매월 250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30년 가까이를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해야 하는데 10억이라 치고 정기예금 금리가 3%라 하면 월 이자가 250이죠. 그러니까 월 현금으로 250만 원을 확보한다면 목돈 10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목돈 10억 만드는 게 쉬울까요? 월 현금으로 250 만드는 게 쉬울까요? 은퇴 후 월 현금으로 250은 즉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게 하는 자금이죠. 금리 3%라 해도 목돈 10억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은퇴 후에 월 현금으로 250만 원은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걸 은퇴 전에 해놨다면 큰 걱정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은퇴 시 필요한 일시금 목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월 현금으로를 목표로 설정할 때 더 쉽고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의 목돈까지 더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매월 나오는 월 현금으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달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계속 월급 받던 삶에 익숙한 것처럼 매달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을 나오게 하면 그것만큼 쓰는 데는 잘합니다. 목돈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언제 고갈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게 돼 있거든요. 또 주변에서 이걸 노리는 사람이 많죠. 이건 굳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 두는 자산, 적어도 나의 적정 생활비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노후 생활비로 얼마가 적정할까? 여기엔 정답이 있을 수 없죠. 통계나 평균치 같은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조사한 게 마지막 조사 자료인데 50대 이상의 노후보장 패널 5,331가구 8,736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표준적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돈이 얼마인지 물어 산출했는데요.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개인은 192만원, 부부는 297만원이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서
부부가 277만 원인 걸 보면 1년에 10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부가 적정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한 297만 원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는 한 350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사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월 500, 600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 현금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사적연금이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주택연금까지 4층연금, 이 방법도 있고요.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목돈이 좀 있다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고배당주나 미국의 타이거 고배당 ETF 같은 거 있죠. 또 중국의 대표적 기술 관련 기업 글로벌 기업이 포함된 타이거 항생테크 AI ETF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예시이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월 현금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서울 사는데 부부가 350이라고 하면 월 목표 금액이 그렇다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기대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죠.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목돈으로 얼마를 마련하느냐의 목표는 솔직히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항상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퇴 후부터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목돈 들어갈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충격들이 오면 사실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게 질병, 사고, 간병 같은 게 있죠. 이런 건 보험이 하나씩은 있으니 이걸로 커버하면 되고요. 예측되는 것으로는 자녀 결혼이 버티고 있죠. 이때 노후 자금을 털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들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 자, 이제 중요한 건 퇴직 이후에 공적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 공백 기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적어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뭘로 생활해 나갈 건지를 미리 정해두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직장인들 같으면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퇴직금이죠. 이 퇴직금을 퇴직하고 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한 30% 정도 감면된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세금도 줄어들고 소득 공백 기간을 채우며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다음에 직장인들 많이 하시는 것 중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금융상품이죠. 이 상품에 저축하면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죠. 연금저축 가입하면 한 해 600, IRP라는 상품까지 동원하면 한 해 최대 900까지 가입할 수 있고 세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죠. 이걸 꾸준히 저축한다면 노후 자금이 여기에 쌓이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이걸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죠. 그럼 퇴직연금에다 연금저축 IRP에서 빼서 쓰면 소득 공백을 버티기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겁니다. 또 버티기 힘든 분들은 국민연금을 당겨받을 수밖에 없죠.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죠. 당연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하지만 조기와 정상 비교해보면 손익분기점이 수명이 78에서 79세 정도 나옵니다. 그 이후까지 산다면 조기 수령이 손해겠죠.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죠. 자신의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최근엔 당겨받으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셨죠. 62년생들, 이분들이 연금 수령이 1년 늦춰졌기에 1년 정도 많이 당겨받으셨을 겁니다. 자, 끝으로 세금 관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퇴자분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게 건강보험료죠.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이죠. 그래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와 배당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안 넘어가면 부과를 안 하는데, 넘어가는 순간 초과 금액이 아닌 그 금액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치면
한 8%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죠. 그런데 이걸 이자 배당 형태가 아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소득 형태로 받으시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가지고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이 되고, 이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옮겨놓은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소득이 되죠. 또 운용수익에도 건보료 부과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신다고 하면 이자 배당보다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형태의 소득으로 만들어 투자도 하고 수익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월급이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모든 게 불안하다. 이게 지금 내 얘기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